이적 시장 거의 3달? 3달 동안 제가 빡세게 달려왔는데 이번 영상이 아마 이적 시장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 이적 관련해서 다루는 건 겨울 이적 시장 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 제가 이렇게 빡세게 영상 작업이랑 하면서도 너무 많은 관심을 여러분께서 주시고 하면서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항상 진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짜증나는 게 이적시장 막판에 새벽 3시까지 라이브 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삼선 영입은 없었죠. 그냥 이거는 전 보드진이 싫다기보다 오히려 아모림에게 더 비판의 화살이 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아모림이 지난 시즌 토트넘 유로파 결승 이기고 챔스를 나갔다던가, 아니면 지난 시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서 리그 8등 정도 마무리를 했던가, 아니면 이번 시즌 아스날전 뭐 패배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나머지 리그컵이랑 리그 경기에서 승 이렇게 했던가, 아모림이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달성했어도 맨유 보드진은 삼선 염가 선수라든지 임대로라도 한 명은 데려와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드진이 지금 아모림에 대한 100% 믿음까진 없잖아요, 솔직히. 언제 경질당해도 아모림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보드진도 지금 아모림 100% 신뢰할 수 없고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감독을 어떻게 믿고 삼성까지 지원을 해줘요. 지금 이미 맨유가 영입에만 쓴 돈이 2천만 파운드가 그냥 넘어가는데, 거의 이번 시즌 라멘스까지 하면은 거의 4천억 가까이 썼잖아요, 맨유가. 근데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아모림이 뭐가 이쁘다고 어떻게 아모림을 믿고 삼선 한 명까지 더 영입을 해줘. 그래서 그냥 저는 괜히 맨유 보드진이 삼선을 안 데려와서 짜증났다기보다 아모림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삼선 영입이 없었다고 해도 아모림이 겨울 이적 시장까지 괜찮은 성적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겨울에 삼선 괜찮은 선수 한 명 뭐 임대든 아니면 염가 선수든 영입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삼성 경쟁이 많이 치열하지 않은 겨울에 모아놨던 돈을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적 시장 맨유 방출 진짜 꽤 잘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모아뒀던 쌈짓돈 맨유가 겨울에 오히려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음 이적 시장에 진짜 A급 이상의 선수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봐야겠지만 아모림이 X된다 싶으면 그냥 다른 감독 데려오고 그 감독을 위한 삼선을 사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삼선 관련해서 입장들이 있는 게, 삼선 데려올 만한 매물이 마땅치 않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어느 정도는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힐만, 발레바, 와튼, 슈틸러 등등등 이 선수들이 이적 시장 막판 돼서는 웬만하면 영입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와튼도 이적 시장 끝나기 전으로 보자면 게히가 나가는 상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와튼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히울만도 똑같이 뭐 요케레스가 나간 상황에서 스포르팅이 주축 선수 한 명 더 팔기가 빡센 상황이었고, 발레바도 너무 이적 시장 막바지에 접근했다 보니까 대체자 영입이 브라이튼이 쉽지 않아서 가격을 빡세게 부른 것도 있고, 슈틸러도 너무 막판이었고, 이런 특수성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적 시장 극초반부에 접근했으면 히울만이든 와튼이든 지금보다는 영입이 쉬웠을 거야, 애초에. 요케레스 아스날 가기 전에 먼저 히울만 접근했던가, 아니면 크리스탈 팰리스 에제든 누구든 선수들 뺏기기 전에 먼저 접근했던가 하면은 이적 시장 막판에 작업하는 것보단 당연히 쉬웠을 거고. 그리고 또 데려올 만한 매물 마땅치 않았다, 이것도 결국 맨유 스카우터진이 일을 못해서 그래요. 유럽에 삼선 선수만 몇 명인데 또 가성비 선수든 뭐든 찾으면 있다니까. 키웠을 만한 선수도 있을 거고, 직전감으로 괜찮게 데려올 수 있는 선수도 있을 거고, 매물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스카우터진이 못 찾아서 해요. 다른 구단들은 선수 괜찮은 선수 영입할 때 다 리그 내 이적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5대 리그 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든 다른 구단은 다 잘 주워오는 경우도 많은데 맨유가 그걸 못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밀었던 팡푸세 라르손 이적설 하나도 안 났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 찾으면 있는데 맨유 스카우터진이 괜찮은 선수든 염가 선수든 유망주든 그냥 찾는 실력이 병신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서는 이렇게 매물 마땅치 않았다가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삼선 영입 없이 라멘스 골키퍼 뎁스에 한 명을 추가를 했죠. 이적료 2,100만 유로에 400만 유로 애드온. 세로는 그래도 안 달았다고 해요. 이건 다행이죠. 라멘스도 에밀신 대신 데려온 선수인데 제가 이제 스카우팅이랑 했어가지고 그거 영상 참고해보셔도 좋고, 라멘스 선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게 보시면 좋겠어요. 라멘스가 고평가할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복권 긁는 느낌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리셀 할 때도 크게 리스크 없고 그냥 잘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데려온 선수라 막 이 선수가 지금 오자마자 오나나 바인드를 무조건 밀어낸다 이럴 만한 선수는 아니라 좀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감을 두시지는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도 잘 되면 진짜 A급 키퍼 되는 거고 안 되면 제2의 바인드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선수가 잘 안 되면 제2 바인드르인 거예요. 그래서 딱히 큰 기대감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당연히 잘하길 기대해야죠. 근데 맨유가 라멘스까지 데려오면서 미들 뎁스랑 골키퍼 뎁스가 같아진 미친 상황. 삼선 브루노, 마이누, 카세미루, 우가르테, 골키퍼 라멘스, 바인드르, 오나나, 토미튼 형님도 재계약을 하셨죠 최근에. 이렇게 4대4입니다.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야. 골키퍼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고요. 4명 중에 어떤 키퍼가 주전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토미튼도 진짜 주전 가능성 있어요. 전 토미튼 그렇게까지 막 안 좋은 키퍼라고 생각 안 해서 뭐 오나나보단 나을지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로리 휘트웰발 소식이고요. 오나나가 맨유에 온 다음에 그 다음 시즌 챔스 못 나가니까 주급 25%가 삭감됐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맨유 선수들 공통인데 주급 4분의 1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본인 주급 삭감되니까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다고. 이 선수가 미친 새끼가. 와 진짜 야 오나나야 너 덕분에 버린 승점이 몇 점인데 그거 덕분에 지금 맨유가 이지랄 이꼴 난 것도 있는데 야 재계약은 진짜 본인 주급 올려달라고 재계약을.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오나나가 지랄병 도진 거 아모림이 당연히 좋게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나나가 복귀했는데도 바인드를 계속 선발로 쓰는 것도 있겠죠. 로리 휘트웰이 쓴 것도 이렇게 주급 삭감 당한 뒤에 새 계약을 원한다는 입장 고수해왔고 그는 그 생각을 안고 캐링턴 돌아왔고 근데 이러한 태도는 후배 아모림 감독이 족같이 생각하고 진짜 레전드다 진짜. 그래서 아모림의 이런 스탠스 보면은 아마 오나나는 전력외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이적을 하는 게 정배인 것 같아요. 오나나 전력외라고 치면 아마 토미튼 영감님도 좀 들어가 계시면 라멘스 vs 바인드르 구도가 되겠죠. 과연 라멘스가 요즘 킥력이 괜찮은 바인드르를 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마 두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맨유 주전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훈련장에서의 모습도 그럴 거고 경기장에 나와서의 평가까지 감안해서 한 두세 달 내에는 주전이 정해지겠죠. 저는 그리고 항상 지금 폼 안 좋은 오나나 쓸 바엔 바인드르가 낫다고 주장하는 파라서 맨시티전은 아마 바인드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골키퍼는 일단 이번 시즌 이렇게 가고 둘 중에 한 명 주전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입도 결국 야 아모림 미친놈아 보이니? 산선 영입 못해줬다고 찡찡대지 말고 성적 낼 생각을 해야지. 요즘에 환율 좀 박살나서 가격이 많이 펌핑됐다 해도 예전 환율로 봐도 거의 4천억 3,500억 이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셰시코 결국 이것도 아모림이 선택한 걸 거예요. 딱 선택지가 3개가 있었는데 삼선 B급 플러스 스트라이커 B급 아니면 삼선 A급 아니면 스트라이커 A급 3가지 안 중에 결국 3번째 안을 선택해 준 거잖아. 호일룬도 봐봐. 오히려 아모림이 보내고 싶어해서 이렇게까지 밀어낸 걸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커 A급 사는 것도 아모림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아니 삼선 하나 빵꾸 났다고 감독질 못하는 새끼면은 그냥 나가야지. 애초에 이번 이적 시장이 첫 이적 시장인데 삼선 빼고는 다 사줬는데 심지어 여기 겨울 이적 시장 도루구도 넣어줘야 돼. 진짜 삼선 빼고는 다 사줬는데 빵꾸 하나 있다고 성적 못 내는 거면 그건 좋은 감독이 절대 아니죠. 뭐 우승 바라는 것도 아니고 유럽 대항 정권 그쯤에서 놀아라 이 정도 요구를 하는 건데 삼선 방구 하나 있다고 경쟁력 없는 거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100% 아모림 탓입니다. 다 사줬잖아 다 삼선 빼고는. 이게 예를 들면 지난 시즌 리버풀 슬롯도 보세요. 거기도 삼선 방구 있었는데 흐라벤 포변시켜서 어떻게든 땜빵 쳐가지고 리그 우승까지 했잖아 거기는. 그리고 진짜 역대급 팀 이런 팀들 다 보면 빵구 하나씩은 다 있어요. 물론 그 빵꾸의 깊이를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는 포지션이 항상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세미로가 요즘 폼이 아예 극악인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고 근데 이 정도로 맞춰줬잖아 아모리마. 이 정도로 맞춰줬는데 지금부터는 감독의 역량이 100% 중요하겠죠. 더 이상 아모림 면죄부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면죄부가 있던 지난 시즌마저도 아모림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더 이상은 못 기다려주죠. 이 정도로 레버를 땡겨줬는데 심지어 아모림이 어느 정도 결과만 보여주면 겨울 이적 시장에도 삼선 사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럽 대항 정권 근처에선 놀아야지.
아모림에게 저는 해줄 대로 충분히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키는 아모림이 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적시장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적시장 점수 주자면 그래도 한 80점에서 85점쯤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도 일단 폭탄주 멤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팔았다는 게 진짜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 물론 뭐 단수님들도 껴있고 가격도 못 받은 선수들 있고 하면서 아쉬울 순 있어도 뭐 토트넘이라든지 아스날 이런 팀들은 진짜 방출 작업 거의 안 된 팀들도 많은데 맨유는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보냈잖아요. 안상가레호 결국 싹 다 판 게 이거는 되게 괜찮다 생각하고, 애초에 이 중에서 한 두세 명은 팔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도 이렇게 보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영입도 삼선 안 산 거 빼고는 저는 그래도 완벽에 가까웠던 영입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뭐 은베모 딜 끌리고 가격도 좀 비싸지고 셰슈코도 너무 가격 빡세게 비싸기도 했고 하지만 선수 네임밸류라든지 면모 봤을 때는 되게 이적시장 영입도 괜찮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80점에서 85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맨유가 지금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봐야 되잖아요. 지난 시즌 리그 15등 쳐봤고 챔스 티켓까지도 없는 현재 상황인데도 이 정도 선수들 영입하고 방출 작업도 이렇게 했다는 거에 저는 그래도 박수. 그래서 다른 클럽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맨유도 지난 시즌 2, 3등 하고 챔스 티켓 있으면은 영입도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 방출도 훨씬 더 수월했겠죠. 처한 상황이 너무 빡센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도 했다는 거에도 훨씬 더 고평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이적시장 나쁘지 않았다 진짜. 아모림 이제 제발 재료 다 줬잖아. 요리만 해 요리만. 제발 요리만 해 이제.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